안녕하세요. 제주도 수험생 여러분. 저는 EBS 입시설명회 대표 강사 정재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제주도에 가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면 참 좋겠으나 이런 온라인 강의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강의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들은 제주도 수험생들의 고민, 제주도 학생들의 고민, 글쎄 뭐가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주도에 있는 그 명문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국립제주대. 나는 국립제주대를 갈 것이냐? 아니야, 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어. 이런 아마 고민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통해서 서울권 대학과 제주권 대학들을 좀 함께 설명을 해드리고요. 또 대학을 가는 방법, 전형이죠. 전형들을 안내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할 텐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다 들어오셨나요? 그러면 대입 분석과 전략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게 하려면 우선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자 하는가 이것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 그런 것을 학령 인구라고 해요. 그 해에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가라는 뜻인데요. 대학교 1학년인 2001년생과 올해 고3이 2002년생을 비교해 보시면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국의 4년제 대학 경쟁률로 따지면은 이제 1대1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서울에 있는 수도권의 15개 주요 대학들 살펴보면 한 10대1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걸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요 연두색으로 나타나는 것이 대학 모집 정원입니다. 4년제 대학하고 전문 대학을 포함한 모집 정원인데요. 요 인원이 한 55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아까 학생 수가 얼마나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46만 명 정도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숫자는 55만인데 학생 숫자는 46만 요 정도니까 이미 이 숫자 안에서도 대학이 많이 학생들을 선발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좀 더 심각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 수능 응시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해에 태어난 학령 인구 중에 진학하고자 하는 인구를 또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일단 그 해에 태어난 학생들 중에 학생이 아닌,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학생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표현되겠죠.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한 1% 미만 존재해요. 그래서 0.9를 이제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학령 인구의 0.9 재학생, 고등학교 다니는 재학생 비율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좀 더 적어요. 왜냐하면 취업도 하고 유학도 가고 여러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계산하면은 진학 희망 인구라고 해요. 진학 희망 인구가 대략 전체 재학생의 7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한 인구가 요 정도 나오거든요. 요 29만 명 정도가 올해 수능을 보는 고3 재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거 계산법 이해 못하시면은 여러분 이 강의를 들을 것이 아니고 저 중학교 수학 개념 강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인구가 전체 수능 보는 학생이냐? 꼭 그건 아니고요. 뭐가 빠졌죠? 그렇죠. 바로 재수생, N수생, 졸업생이 빠졌죠. 그래서 졸업생 인구가 한 12만 명쯤 될 것으로 이건 완벽히 추정치입니다.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지난 3년간 입시의 결과물을 평균치 내보면 N수생들이 한 12만 명 정도 시험을 봐요. 올해 더 늘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변수가 큽니다. 그러면 대략 한 41만 명 정도가 수능을 보게 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끝나면 너무 순진한 거예요.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수능 응시를 하겠다고 접수를 해놓고 안 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걸 우리 결시율이라고 하거든요. 결시율의 평균치를 보면은 대략 한 10%쯤 됩니다. 그러면 결국 41만 명의 수능 접수생 중에 수능을 안 보는 학생 10%를 빼면은 올해 실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한 36만 9천 명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만이 안 된다는 거죠. 대학 모집 인원은 55만 명쯤이 되는데 지금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 40만이 채 안 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요.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각 고등학교의 학교 전교생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전교생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면은 내신을 딸 때 우리 학생들 내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내신은 학생들 안에서 자기 학교 학생들 안에서 등수를 가지고 내신을 자르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내신에 우수한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마다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인가 한번 두 개의 고등학교를 살펴보니까 1등급에서는 뭐 큰 감소가 없었는데 2등급, 3등급, 3등급, 4등급 대 학생들이 대폭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체로 이 정도급 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그것도 좀 더 상위권 대학에 많이 진학을 하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의 숫자가 각 학교마다 많이 줄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면 합격선이 예년보다 조금 낮아질 수도 있다. 인구도 줄고 미달도 많고, 그리고 지금 내신도 떨어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자면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 이거는 이제 대학 진학이 좀 수월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한편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한 가지 아까 잠깐 첫 커트에서 아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15개 주요 대학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학. 그 대학들의 경쟁은 여전히 10대 1이 넘어가는 경쟁이다.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은 여파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응시자가 감소했다. 요거는 여러 가지 또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정리해 말씀드리면, 수능이 감소됐다는 얘기는 결국 수능 등급 받는 학생, 1등급 받는 학생이 줄고 2등급 받는 학생이 줄고 3등급 받는 학생이 줄고,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거 다시 말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통 2등급 3개, 뭐 3등급 2개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어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통과했을 때는 엄청나게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대학을 가는데. 그래서 수능의 중요성이 점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수능 자체의 변화가 하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학생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계시겠죠. 올해 수학 가형에서 빠지는 게 하나 있죠. 바로 뭐죠? 그렇죠. 기하라는 과목이 빠지죠. 그동안 이과, 수학 가형을 선택하는 학생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과목이 기하인데, 이 기하가 올해 수능에서 빠져요. 그러면 전년도까지 기하 공부를 했던 졸업생들, N수생들, 재수생들이 이번에는 기하가 없네? 한번 다시 도전해봐? 이런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또 그동안에는 이제 기하 공부 막 하다가 안 되면 나형으로 바꿨는데, 이제는 기하가 빠졌으니 굳이 나형으로 돌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가형에 남아있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과 재수생의 증가도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다양한 변수들이 여기서 존재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상위권의 감소, 이 부분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기존의 선배들이 합격한 내신 성적 수준보다 조금은 떨어질 것이다. 이런 거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형 일정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전형 일정은 전년도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예의 주시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의 전반적인 부분도 이게 1년 전에 대학에서 발표한 모집 계획에서 뽑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확정된 모집 요강은 한 6월이나 7월쯤에 대학에서 확정 발표를 하거든요.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거고, 이 입시 일정도 변수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예의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9월 초, 다시 말해 8월이 끝나기 전에 9월 초가 되면 수시 원서 접수를 하니,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전형을 쓸 것인지 결정하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다라는 부분,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전형별 모집 인원이에요. 요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요거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쪽이 이제 비중이 크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는 수능 중심의 모집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전년도하고 변한 거 보니까 교과 전형은 뭐 0.1% 감소, 학생부 종합 전형이 0.3% 증가, 뭐 이렇게 돼 있죠. 정시가 증가 정도 됐는데요. 이런 부분이 0. 몇 %니까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는 좀 복잡합니다. 왜 그러냐? 서울이나 경기 뭐 이쪽 지역 수도권이죠. 이 수도권 지역 대학들을 살펴보면은 좀 양상이 다르거든요. 분명히 앞에서는 한 칸 한번 올라갈게요. 분명히 앞에서는 교과 전형이 0.1% 줄고 종합 전형이 0.3% 느는 정도 수준이었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서울권은 오히려 교과 전형이 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종합 전형은 0.3% 늘렸다고 보기에는 지금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제주도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은 아마 서울권 쪽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은 아무래도 부산 경남이 가까우니까 또 그쪽에 이제 대학들과 또 플러스해서 제주도의 명문대학이라고 아까 처음에 오프닝 할 때 얘기했죠. 제주대학 이렇게 같이 고민을 할 텐데요. 그 대학들의 모집 인원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2021년 대입 주요 변화를 좀 살펴볼게요. 가장 학생들 관심 많은 학교들이죠.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 두 학교가 약간의 변화가 좀 있는데 그 변화폭이 다른 대학에 비해서 큰 편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원래 학교 추천 1, 2하고 일반 전형으로 해서 학생부 교과 하나, 종합 2개, 교과 하나, 종합 2개로 이제 실시가 됐었는데요. 올해 학교 추천 1, 2를 그냥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학교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교과 전형 하나 실시하고요. 일반 전형은 오히려 흔히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일반적 형태라고 하는 일반 전형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2개로 잘라가지고 학업 우수형과 계열 적합형. 그리고 다시 말해 학업 우수형은 뭐겠습니까? 학업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되겠죠. 그럼 계열 적합형은 특정 계열에서 우수한 어떤 성과물이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2개로 나눴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기자 전형을 폐지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인원을 좀 대폭 늘렸고요. 그리고 연세대 면접형을 그동안에는 그냥 학교에서 아무나 지원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각 학교마다 3%만 고등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만 대상으로 선발하는 추천 전형이 돼버렸어요. 그동안에 이제 서울대와 고대가 추천 전형이 있었는데, 고대가 여기 4%였죠? 그래서 서울대 직윤에 2명, 고대가 4% 했었는데, 연세대가 이번에 3%로 추천 전형을 새롭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바뀐 학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계열 적합형에서 수능 최저를 폐지해버렸습니다. 우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요. 계열 적합형이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 밖에 대체로 이제 완화하는 추세인데요. 서울대학교 경우에는 그동안에 2과목을 반영했었는데, 탐구 2과목을 모두 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탐구 2과목에서, 평균치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는 서울대 2등급 3개 요구했었지 않습니까? 2등급 3개에서 탐구로 2등급을 맞출 때는 탐구 2과목이 모두 2등급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바뀌어가지고 2과목 합이 4, 그러니까 평균 2면은 되는 걸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외대가 수능 최저를 새롭게 적용한 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대입의 주요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좀 본격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복잡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전형 요소라고 하거든요. 전형 요소가 내신, 이거 이제 교과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면접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수능 최저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이 여러 요소들을 가장 다양하게 대학마다 독특하게 운영하는 것이 교과 전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잡한 전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거 일체 보지 않고 내신 성적 하나만 가지고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양대, 광운대, 명지대, 세종대 정도가 서울권의 대학이 되겠고요. 그리고 교과 100%에다가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있는데 바로 중앙대, 외대, 시립대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대가 이 전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와 적성이 같이 들어가는 대학인데 이걸 그냥 적성고사 전형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교과 전형 안에
적성 요소를, 적성 전형 점수를 포함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대표적으로 뭐 고대 세종 캠퍼스나 가천대, 뭐 한성대, 뭐 이런 대학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교과와 면접을 같이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여기도 이제 유형적으로는 사실 나눠지긴 하는데, 교과 성적과 면접 성적을 합쳐가지고 선발하는 전형이 있고, 교과 성적으로 1단계를 한 3, 4배수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하는 이런 전형들이 있습니다. 대학들은 뭐 이런 대학들이 있고, 제주대 의예과가 이런 전형으로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 안에서 대표적으로 고려대 아까 잠깐 언급했죠. 학교 추천 전형. 그 다음에 이화여대 고교 추천, 중앙대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 교과 전형이면서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들만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전형이에요. 그러면 교과 전형을 보는 학교가 어디냐? 제가 EBS 진학 게시판이 보다 보면은 선생님 교과 전형을 실시한 학교를 모두 알려주세요. 이렇게 올리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질문이에요. 왜냐? 교과 전형을 하는 학교보다는 안 하는 학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래요. 전국에 있는 200개 학교 중에 딱 지금 나와 있는 16개 학교를 제외하면 모두 교과 전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차라리 편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이 없는 학교는 요 정도 학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주요 대학별로 교과 전형 어떻게 운영하나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려대학교가 굉장히 많이 뽑아요. 1158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에 이 전형이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경쟁률이 3.88대 1이었어요. 올해도 아마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 학생 수도 줄었고, 수능 본 학생 수도 줄었고, 결국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 학교장 추천을 받을 만한 학생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받아서 도전해 보면 좋은데, 이 전형의 관건은 바로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있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거든요. 요거 통과할 수 있고 학교에서 추천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 학교 안에서 4%에 드는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도전해 볼 것을 추천드리는 그런 전형입니다. 그 밖에 이제 국민대가 수능 최저를 과거에는 영어가 포함되지 않았는데 영어를 포함시킴으로써 약간 완화한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서울권의 여대들 수능 최저가 있죠. 수능 최저 없는 학교 세종대에 있다고 했고요.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는 이제 또 수능 최저가 없어요. 중앙대학교도 학교장 추천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고 학교장 추천이 아닌 일반적인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아주 유명하죠. 수능 최저가 없는 걸로 이 정도 학교 찾아보면 되겠고요. 특히 한국외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2개 합 4라고 하는 수능 최저가 전년도와 다르게 신설됐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이제 이러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어느 학교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뭐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되 그냥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2등급 2개, 그러니까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한 2등급 2개 내지는 좀 상위권 대학들은 2등급 3개. 그리고 서울권에 있다 하더라도 중위권 대학들은 한 3등급 2개 내지는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계산해 보면은 3개 합 6, 2개 합 4,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대체로 3등급 2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방 소재 대학들은 4등급 2개까지도 요구하고, 아예 이제 지방에 있는 거점 국립대학들, 제주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거점 국립대학들은 조금 더 복잡한 수능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지역만 좀 따로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제주도의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은 제주대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학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적어 놓지 못하고 9에서 11등급이라고 그냥 큼직큼직하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한번 살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데를 지원하시기 바라고요. 면접이 있는 제주권의 대학들을 좀 살펴보면요. 제주국제대와 제주대는 이제 전형을 2개로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 제주국제대는 이제 면접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제주도 갔을 때 보니까 제주국제대에 막 학생들이 그 앞에 카페 이런 데 막 앉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여기 앉아있냐 했더니, 면접 시간 기다리면서 좀 앉아있다 하면서 모여있는 거 봤었거든요. 제주국제대 면접이 들어가고요. 제주대학의 경우, 의예과에서
1단계 5배수를 뽑은 다음에 2단계에서 이제 선발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들을 좀 살펴보면요. 제주대 의예과가 보통 뭐 1에서 1.8등급 정도 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초등교육과가 또 상대적으로 높아서 1등급대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제국국제대는 제주대에 비해서 점수는 좀 낮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도 역시 여러 유형들이 있는데요. 일단 이제 서류 100% 전형들이 있어요. 서류가 뭐냐? 서류 간단해요. 그냥 학교생활 기록부와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서류라고 해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럼 다 있죠.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교과 성적도 있고, 선생님들이 써주시는 세특도 있고, 담임 선생님 써주시는 종합 의견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대학이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자소서라는 자기소개서라는 자료도 살펴보는데 그것을 묶어서 서류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교과 전형은 그냥 교과 성적만 보는 거지만 서류 전형은 학생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보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은 서류 100% 유형이 몇 개 없어요.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정도가 서류 100%로 선발하고 심지어 수능 최저가 없는 전형도 있습니다. 서류 100%의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이제 이화여대, 홍익대가 대표적인 학교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은 형태죠. 1단계 서류로 1단계 한 3, 4배수 뽑은 다음에 2단계 면접이 들어가는 전형인데요. 이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대학들이 이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성적을 일부 좀 정량적으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이제 건대와 한성대가 이제 대표적이고요. 물론 건대는 이제 일반적인 그 KU 자기 추천 전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서류하고 면접으로 실시하지만 이 학교 추천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하고 서류를 함께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서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어요. 대표적인 학교들이 국민대, 경희대, 동국대,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연세대 면접형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이제 실시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 서류가 잘 만들어지고 특정 학과에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나는 1학년 때는 뭐 예를 들어 1학년 때 의사, 2학년 때 의사, 뭐 3학년에 와가지고 갑자기 그 학과를 내가 가려는 학과를 선택하려다 보니까 이거 서류가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에서 나오는 가이드북을 보면은 이제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이 대학에서 나온 가이드북의 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읽어보면 간단하게 한번 주요 내용들을 읽어보면은 특정 학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특정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특정 과목만 공부할 필요는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싶은데 그것을 이제 한국사에서 활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한국사나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과목들을 같이 들어도 좋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고 이게 바로 서울대학교 고교생활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고자 하는 학과하고 내가 1, 2학년 때까지 준비했던 것이 너무 차이가 많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물론 필요가 있죠.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한 고민은 의미가 없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요거 정확하게 좀 얘기 드리면 요거는 문과 쪽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과 쪽은 좀 달라요. 이과 쪽은 뭘 포인트를 보느냐? 이거는 특정 대학의 공과대학에서 과학 2 과목을 이수한 학생들 중에 과학 2 과목을 고등학교 때 수업을 들은 학생들 중에 어떤 과목을 들은 학생들이 많이 합격했는가를 보여주는 자료예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따온 자료인데 보면은 물리 2를 이수한 학생들이 합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게 나와 있어요. 공과대학에서 굉장히 필요로 하는 과목이 물리 2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문과 쪽은 이게 스펙트럼이 넓다고 그러죠. 내가 어떤 전공을 하든 간에 다른 과목들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좀 융합적이면서 이게 간학문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회학에서는 이런 이제 간학문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수를 해도 그 이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기가 어떤 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이과 쪽에서, 특히 공대 쪽에서는 그 공대가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잘하고 또 이수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있으니까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 중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제가 여기서 다 다루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기에 지금 시간적으로도 많이 부족하고, 요거는 우리 제가 강의한 거, 저하고 몇몇 우리 EBS의 입시 대표 선생님들이 한 30편 정도 강의한 게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은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는 학과별로도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이제 큰 틀에서 이제 살펴보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대체로 의과대학 같은 경우 많이 있고요. 지금 서울권 대학들을 보면은 보시다시피 요 4개 대학이 학생부 종합전형 안에서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자 전형들입니다. 고려대 학업우수형, 그 다음에 서울대 지역균형, 그리고 이화여대의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홍익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요것은 정말 요거밖에 없다. 예,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 지역의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제주도 지역은 뭐 앞서 살펴보신 대로 1단계에서 3배수 정도 선택을 하고 2단계 면접으로 선발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합격선은 이러합니다. 보통 1에서 1.8등급대 학생들, 보통 이제 제주대 의대 정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도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교육이 한 1.5에서 이제 2.5 정도, 한 사범대까지 포함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이제 제주도 일반학과가 이제 2에서 3, 4등급 정도 합격선이 나오고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그런데 이제 요거 서울권하고 비교해 보면요. 서울권 대학들은 대체로 최근의 경향들을 보면 한 2등급, 2.5등급 안쪽에서 서울의 주요 대학교들, 메이저급 대학들이 선발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내가 이쪽 대학을 선택할 것인가. 내 내신 성적이 현재 요 수준인데 1에서 1.5 정도 수준인데 여기서 제주도의 초등교육과를 갈 것인가,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뭐 이런 대학들, 서울권에 있는 이런 대학들을 지원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대비법이라고 이제 설명을 뭐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건 그렇게 뭐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인 서류는 학생부고, 그 학생부에 나와 있는 학교 생활이 핵심이 되겠고요. 그 학교 생활 중에서 여러 요소 중에 이제 교과와 비교과로 나눠지는데, 교과는 등급도 중요하지만은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라는 정보를 대학에 훨씬 더 많이 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원점수 높이는 거. 그러니까 90점 이상, 95점 이상 받아서 뭐 좋은 등급이 나온 과목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해지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대학별 학과별 평가 항목에 부합되는, 그러니까 요걸 잘 찾아보셔야죠.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이 있어요. 6개 정도 선택을 해야 되죠. 그 대학을 선택해서 그 대학 홈페이지나 그 대학 가이드북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점수를 잘 주는 부분과 내가 지금 잘 준비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맞춰가지고 장점을 잘 정리하셔야 되겠고, 이 잘 정리된 장점을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잘 녹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동안에는 너무 자기소개서에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소개서 자기소개서 접수 마감날까지 끝까지 수정을 하기 때문에 1학기에는 좀 큰 텀을 두고서 자소서를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여름방학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자소서에 이제 집중하면 되는데요. 그때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주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자기 주도성을 항상 강조해야 돼요.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떤 일을 했다가 내가 어디에 참여했다가 왜 참여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왜 참여했는가, 주어는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학교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참여한 이런 수준이 아니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세워서 그 활동에 참여를 했고, 그 활동에서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들을 거쳐왔는가, 뭐 요즘에 프로세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그런 자기주도적인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이나 서류평가 또는 면접의 내용들을 잘 살펴서 기존에 다 대학에서 홈페이지에 실어놔 있어요. 그 내용들을 잘 살펴가지고 자기에게 유리한 대학들을 꼭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논술 전형은 제주도는 없습니다. 나머지에 이제 보통 대개 서울과 경기도 쪽에 집중되어 있고, 뭐 따져보면 서울권 대학들이 논술 전형을 대체로 실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지방 소재 대학들은 국립대학교에서 또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이제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논술 최저학력 기준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뭐 비슷비슷해요. 보통 2등급 3개, 2등급 2개 이런 정도 요구하고 있는데, 문과는 뭐 보시다시피 문과에서는 뭐 한 2등급 2개 내지는 뭐 2등급, 1등급은 이렇게 한의학과 같은 아주 특별한 학과들이고요. 대체로 2등급 3개를 요구하는 학과들 또는 2등급 2개를 요구하는 학과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과 쪽에서는 보시다시피 이제 의예과들이 의예과나 수의예과처럼 이런 좀 학생들이 볼 때 높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학과들 역시 수능 최저 기준도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4개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등급 3개에 2등급 하나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수준을 통과하셔야만 논술에서 최소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격 조건이 되는 겁니다. 논술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경쟁률 세고 합격률 낮은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경쟁률이 센 이유가 뭘까요? 결국 준비 안 한 학생들도 많이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준비한 학생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학생들은 합격률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뭐가 있었죠?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었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보통 한 대학이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삼냐면 한 응시한 학생 중에 한 50% 정도가 통과할 수준을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과 쪽은 그보다 좀 덜 통과를 해요. 그러니까 경쟁률이 50대 1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준비하고 보는 학생들은 한 20대 1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수능 최저 통과하는 학생들이 한 50%가 되니까 실질 경쟁률은 10대 1 언저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잘 해주신다면은 통과할 수가 있고,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올해 아까 제가 얼핏 앞쪽 화면에서 봤을 때 논술 그 전형으로 모집한 학생 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까 인구가 얼마나 줄었죠? 인구가 10만 명 줄 때 논술 모집 인원이 한 1000명이 안 줄었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논술이 줄어든 숫자는 맞지만 이것은 경쟁자가 줄어든 것에 비하면은 아주 미비하다. 결국 뭐 그렇게 크게 준 것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논술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논술 대비법. 일단 기본적으로 논술은 개념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이제 개념을 좀 충실해야 되는데 우리 EBS 그 강의 중에서는 개념 강의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른 인강과 다르게 EBS는 개념 중심의 강의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개념 강의들을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자신에게 맞는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 일단 자기 수준에 맞는 대학, 자기가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아이들이 좀 비슷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높은 아주 센 애들하고 내가 경쟁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것도 수능 끝나고 보면은 수능 끝나고 토요일, 일요일에 이 논술이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은 원서 접수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날 1시에 같이 논술을 보는 대학을 내가 지원한 거예요. 이러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러면 논술 지원 한 장의 카드, 그러니까 수시 지원 한 장의 카드를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이런 전략을 잘 세워야 되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두고두고 강조합니다. 특히 올해는 아까 어떻다고 그랬어요? 수능 최저를 통과할 학생들이 예년보다 더 적다. 그래서 이거 통과만 해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 결과물이 예상된다. 그 다음에 논술은 대학이 오픈해야 돼 있어. 오픈. 저도 지금 몇 개 대학교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 이런 거 많이 검토해 드리고 있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오픈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논술은
어디서 출제했고, 그 다음에 이 주제를 어떻게 쓰면은 감점이고, 어떻게 쓰면은 플러스점이다. 이런 것들을 대학 홈페이지에 다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거든요. 요거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찾아보시고, 또 대학에서 제공하는 논술 가이드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모의 논술을 얼마나 자주 실시할지 모르지만 올해 아마 온라인 모의 논술이 굉장히 많이 실시될 것 같아요. 요거 꼭 좀 놓치지 마시고 타이밍 잘 잡으셔가지고 모의 논술도 많이 보신다면은 내신 성적도 부족하고 활동도 부족한 학생들이 그나마 그래도 수능은 좀 나오는데 어디를 쓸 수 있을까? 논술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무시하지 마세요, 논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전형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은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제주도만 감소했어요. 제주도는 그만큼 이제 수시에서 많이 선발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시 인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쪽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만약에 수시가 안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수능 공부 끝까지 하셔서 정시까지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인구도 줄었는데 인원이 늘었으니까요. 수능 반영 방식은 제주도 대학들은 두 개 대학이 모두 100분위 1을 반영하고 있고요. 두 개 대학이 모두 수능의 모든 영역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을 보시면은 서울권에서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도 있고 100분위를 반영하는 대학들로 나눠지죠. 수능 반영도 제주도 쪽은 모두 수능의 국영수 탐을 다 반영하지만은 물론 한국사를 반영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국영수 탐을 다 반영하고 있지만 이게 서울 수도권 쪽에서는 이게 3개 영역만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제주도권 대학은 아주 재밌게 제주대학은 탐구 과목을 2개를 반영하는데 제주국제대는 탐구를 하나 반영한다는 점. 이렇게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합격선이잖아요. 어느 정도 수능을 받아야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제주도 지역의 그 대학들은 100분이 98% 이상 되면 이제 제주대 의대 정도 목표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88에서 91% 등급으로 하면은 2등급 3개는 기본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3등급 하나 정도 있는 수준인데요. 제주도의 초등교육과가 가능할 것 같아요. 작년에는 커트라인은 이거보다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었지만 어쨌든 최초 합격선은 요 선에서 형성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제주도 사범대가 2등급 3, 4개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2등급, 3등급으로 구성된 학과들이고요. 제주국제대는 조금 낮아서 4, 5등급대, 5, 6등급대 학생들도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권 대학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은 좋은데 이것은 제가 아까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의 선택을 하실 때 이제 어떤 선택을 이제 할 거냐를 이제 여러분들이 따져 보실 때 한번 제주도 쪽 대학과 서울권 대학을 비교해 보시라고 올려드렸습니다. 서울권의 이제 10개 대학교를 따지면 요거 이제 의미 있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건 이제 합격자들,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서울 소재 주요 10개 대학의 합격자들의 성적들을 100% 모은 건 아니고요. 한 샘플링으로 모은 것을 제가 또 평균치를 내본 겁니다. 내봤더니, 서울권 대학들의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내신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학생들은 수능 역시도 2등급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서울 소재의 10개 대학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놓치면 안 된다라는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왜 이렇게 높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정시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수시가 차라리 좀 낮은 겁니다. 수시는 2등급 때도 붙지만 정시는 수능 1등급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봐두시고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과 수능 같이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좀 마무리를 좀 해드리면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경쟁도 줄어들었죠. 그런 상태에서 추천을 받는다면은 그만큼 합격의 가능성은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시가 증가하고 있고 논술 특기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시면 좋은데 특히 정시 증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 조금 안 됐다고 바로 실망하지 마시고
정시까지 간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열심히 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인구 감소로 인해서 수능 최저 통과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점 누누이 강조드리고 있는 거죠. 수능 역할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점, 뭐 정시도 증가했죠. 수능 최저 통과도 어렵죠. 수능 잘 본 학생들이 올해는 성공하는 해입니다. 그다음에 수학 가형에 이제 이 변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이과 학생들 좀 더 탄탄하게 수능 준비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까지는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가져가는 게 좋다. 앞서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 보셨죠. 그다음에 대학을 지원할 때는 인생이라는 좀 긴 관점에서 대학 입시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생 그 대학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바로 좌절하지 마시고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을 찾아보고 차선이 안 되면 또 그 다음 차선을 찾아서 준비를 하시는 지혜가 필요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 인구하고도 같이 맞물리는 건데요.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편입이라는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전과, 복수 전공, 부전공 다양한 형태의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공부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당장에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 못 갔다고 해서 바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을 굉장히 많이 선발하고 있어요. 또 제주대학도 지역인재 전형을 많이 선발하고 있는데, 지역인재 전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대학을 좀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읍면 지역 학생들은 이제 농어촌 전형도 적용이 되거든요. 상대적으로 경쟁률도 낮고 합격성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형도 읍면 지역 학생들은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추천이라든가 이렇게 특정 자격 조건이 되는 전형들에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까지 이제 뭐 빠르게 한 30분 동안 막 달려왔는데요. 제주도 지역 학생들, 어떤 선택을 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 되기를 기원하고, 우리 EBS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EBS의 온라인 강의도 많이 들어주시고, 저와 함께 하시는 입시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여러 컨텐츠들이 있거든요. 많이 들어주시면서 이 기간들을 알차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